그렇다면 또 회사에서 플랫폼을 개발할 때도 내부에서 또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플랫폼을 사올 것인가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력이 직접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든지 지속적인 뭔가 운영에 대해서 진화를 해야 돼서 변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뭐 오픈소스로 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만들기에 인력과 시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모듈 자체를 사서 그 위에 가미해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초창기에 팀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이 개발을 할 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아니면 개발적인 역량이 없는 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빠르게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외부 팀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쇼핑몰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특별하지 않은 서비스를 만들 때에는 외부에서 개발적인 역량을 빌려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뭐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술적인 베이스가 있다면 꼭 사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전략적으로 사실은 좀 판단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회사가 핵심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은 기술적인 어떤 보안의 문제라든가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문제 이런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라 하더라도 내부에서 개발을 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가치는 떨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혹은 단기간에 필요한 그리고 매우 대중적인 그런 어떤 기술력이 투입돼야 되는 어떤 뭐 그 패키지라든가 뭐 이런 플랫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사실 내부 인력들은 훨씬 가치 있는 뭔가에 투입되는 게 당연히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을 하는 방법이 될 테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맞겠죠. 뭐 예를 들면 저희 개발자들이 회사 내의 직원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어떤 인사 시스템 또 자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럼 이 개발 인력들을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투입을 하는 게 맞느냐. 차라리 외부의 툴을 그냥 회사가 비용을 들여서 사오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처럼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돼야 될 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코어한 핵심적인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뭐 회사가 내부에서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게 결국 그 회사의 경쟁력의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플랫폼의 중요성과 또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외부 플랫폼에 많이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 영상을 만들면 이거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 외에 뭐 카카오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에 저희가 컨텐츠를 송출하면서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요. 외부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문제는 우리만의 플랫폼이 없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있을 뭐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안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서 어느 순간 뭐 규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의 제재가 있다면 저희 쪽에서는 리스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확실히 저희만의 자체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겠죠.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자체적인 플랫폼만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은 반대로 더 많은 유저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 트렌드 자체가 글로벌 플랫폼들에게 거의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 하나가 올라갔을 때 수백만 명에게 노출이 되곤 하는데 저희 자체적인 플랫폼만으로는 그렇게까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인 플랫폼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 그런 글로벌 플랫폼들과의 약간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하는 컨텐츠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자체적인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글로벌화 돼버린 아주 메가 플랫폼들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체 플랫폼이 중요하다, 외부 플랫폼이 중요하다, 사실 이걸 절대적인 기준에서 나누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도 역시 플레이스토어라는 거대한 플랫폼에서 유저들이 다운을 받게 되는데 또 저희 쪽에서 주문 중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주는 각 식당,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들 업주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굉장히 큰 플랫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배민쿡이라는 이제 키친, 그러니까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대중들에게 빨리 저희 서비스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의 브랜드를 알리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는 그리디처럼 페이스북 같은 대형 SNS를 활용을 하는 게 저희가 자체 앱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온라인 시대 때 어떤 특정한 포탈에 고객들이 몰리고 이 시대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는 굉장히 시장 자체가 확대가 돼 있고 다양한 유저들이 자체적으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대응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푸드 패러다임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 수석님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